어떤 식의 프롬프트가 최악의 프롬프트일까요? 최악의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5가지를 한번 짚어봅니다. 베스트 프롬프트로 알려진 방법들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가지를 뽑는다면 목적, 역할, 형식, 예시,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역할 지정을 하는 거 이거는 주의해서 써야 되고 잘못하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주의해서 써야 되는데 자 여하간 이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자 어떤 건 월스트일까요? 최악의 프롬프트는 뭐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간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프롬프트들을 살펴봅니다. 최악의 프롬프트 10가지를 짚어봅니다. 순위대로 10번 유명인처럼 말해줘. 빌 게이츠처럼 말해줘. 아인슈타인처럼 말해줘. 9번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해. 이걸 너무 많이 쓰는 거죠. 형용사, 추상적인 형용사를 잔뜩 집어넣어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7위, 실수하지 마.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이런 거죠. 6위, 100단계로 설명해줘. 그럴 거면 1000단계로 설명해줘. 더 자세히 이럴 수도 있겠네요. 6위였습니다. 자, 그럼 5위까지 볼까요? 다시 탑 5를 한번 봅니다. 당신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5위였고요. 4위, 너는 GPT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람이야. 영혼을 가지고 있어. 3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줘. 정말 상세하게. 2위, 충분히 고민해줘. 더 심오하게 생각해보라고. 1번, 순위상 최고였습니다. 최악의 프롬프트 1위는 이해했으면 네 라고만 해. 대답을 하라고. 이해했다고 동의 표시를 하라는 거죠. 자, 이 각각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5위부터 먼저 볼게요. 당신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게 이제 역할 부여죠.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세계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야. 또 이런 건 뭐 비즈니스에서는 넌 최고의 인사관리자고 경영 컨설턴트고 무슨 맥킨지나 애널리스트야. 이렇게 하면 20년 경력, 30년 경력 하면 최고의 전문가처럼 말은 하는데 말은 그런 스타일로 하는데 그 문체만 달라졌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였죠? 최고의 지식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과연 그러냐? 이 역할 선언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 결과물의 품질은 안 좋아지고 형식만 바뀌는 장황한 설명, 그 다음에 기대한 거하고는 다른 실망을 주게 되기 때문에 5위가 됐습니다. 자, 넌 이제 GPT가 아니야. 사람이라고 사람. 그래서 넌 이제 사람처럼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진짜로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모델한테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너는 이제 모델이 아니야. 이건 이제 전혀 의미 없는 설정인 거죠. 논리적인 오류를 유발하기도 하고 역할극이 산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프롬프트 4위에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자, 최악의 프롬프트 3위. 이 주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주 구체적이라는 게 정도의 문제예요. 간략한 답변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많은 구체적을 원해. 그리고 또는 구체화의 기준이 없다 이거죠.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보다 출력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것만 던져준다면 이게 모호한 방향으로 답이 길어지기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쁜 프롬프트 방법이라는 거죠. 핵심은 없고 두서없는 설명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위입니다. 충분히 고민해 줘.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최고의 답을 줘. 충분히 고민하라고 충분히 고민을 할까요? 충분히 고민하는 기능이 없죠. 그죠? 충분히 고민하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능을 불러다 쓰는 거는 되는데 그 자체로 결과는 달라지지 않고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과정만 알아서 한 것처럼 건너뛰어서 답을 하면 이러면 이제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답을 내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모델은
사고를 하는데 또는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따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모델한테 그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델 자체가 챗GPT의 O3, O4처럼 추론 모델이라고 그러죠. 심층적인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모델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충분히 고민해줘 라는 추상적인 얘기는 역시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황하고 본질은 없고 하여간 분량만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최악의 프롬프트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 1번 뭐였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면 네 라고 대답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할 줄 몰라서 못할 경우는 있겠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키는 대로 안 하겠죠.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면 네 라고 대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불필요한 확인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절차가 한 단계 추가되는 거예요. 주고 받고가 한 번 더. 근데 이게 여러 번 얘기하는 멀티턴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면 할 때마다 뭐 한 번씩 이게 내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어차피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건데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가고 불필요한 문장과 주고받음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건 뭐 동의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죠? 어차피 모델은 지시한 대로 답을 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히 뭐 그래서 더 진지하게 동의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출력과 흐름이 불필요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연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 네 라고 말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최악의 프롬프트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이런 5가지가 우리가 이제 그 최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 최악을 살펴보는 중이었죠. 혹시 뭐 이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편안하게 그냥 남겨주십시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볼게요. 저게 최악이라고는 했는데 등수도 매겼어요. 정확하게 뭐 따진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저건 나쁜 거야 하고 등수를 매겼는데 나쁜 정도에 혹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5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또 엄청 심하게 최악인 거하고 나머지는 비슷한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한번 따져봅니다. 따져보면 1등에 올랐던 이해했으면 돼. 그다음에 충분히 고민해줘. 이런 것들은 100점 만점에 한 90점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항상 피해야 되는 경우. 이건 아예 쓰지 말아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는 너는 GPT가 아니야. 뭐 구체적도 좋은데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자, 이런 80점대가 있어요. 얘네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잘못하면 나쁜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랬다가는 답변에서 상당 부분이 쓸데없는 말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오용 가능성이 커서 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추상적인 형용사가 필요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과다하게 그것만 집중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면 전체가 결과를 좋은 쪽으로 만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Think, Plan, Act. 이것도 남용하면 문제가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뭐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빌 게이츠처럼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건 말이 되는데 토플러처럼. 근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한다? 그거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면 지금 빨간색, 그 다음에 주의도 2단계로 나눠놨어요. 자, 정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최악의 프롬프트를 우리가 뽑았는데 저렇게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은 뭐였냐? 기준이 뭐였냐 이거죠. 그죠? 그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작동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시켜도 또는 뭐 현실하고 동떨어진 무리한 이상한 역할을 시켰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필요 없이 복잡하게 만들었거나 의도는 애매한 그런 추상적인 표현을 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최악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측면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할 수 없는 걸 시킨다. 그죠? 할 수 없는 걸 시킨다. 두 번째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거나 하면 과정만 계속 늘어지는 이런 경우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고 저런 걸 하면 안 되는, 그죠? 도저히 왜 저런 걸 시켰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5개는 이 중에 일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5개 프롬프트가. 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또는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채널에는 프롬프트 스트래티지스에는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만한, 그리고 이제 그 챗GPT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만한 프롬프트들을 어떻게 쓸 거냐 설명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도 참고로 보시면 뭐 역할 부여하기라든지 제외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할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효과가 없다, 위험하다, 그런 방법들은 피하자. 이게 이제 최악의 방법들인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최악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 알려져서 그대로 많이 따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습관이 들면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인지를 테스트를 해봐라. 그죠?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하고 쓰는 게 망하는 길일 수 있다 이거죠. 그죠? 테스트를 꼭 해보고 그 방법들을 더 많이 쓸 건지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피할 건지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이 영상에서 나눈 얘기였습니다. 자, 챗GPT 프롬프트 최악의 5가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